안녕하세요. 진짜 목소리로 담는 삶의 이야기들, 소리담음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인생은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향을 꺾는다. 그날의 준호에게도 그랬다.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사람들은 그를 상무라고 부르며 하루 수십 개의 결정이 그의 몫이라고 주장하듯 말을 걸어왔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반복해서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46의 아들은 그 이름이 주는 미묘한 부담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며 회의실 밖으로 나섰다. 짧은 통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어머니의 말.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작고 가볍고 어딘가 말끝이 흐렸다. 그 말은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도록 닫혀있던 편지가 마침내 바람을 타고 나오는 듯한 울림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울림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그 많은 이유들이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은 하루 내내 그의 뒷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들의 발걸음은 어머니의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늘 보아오던 현관문이었지만 그 문 너머로부터 새어나오는 묘한 정적과 희미한 양냄새가 마음을 흔들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집 안으로 겨울비처럼 희미한 공기가 흘러들었다. 그 집은 언제나와 같은 가구배치, 같은 햇빛 방향을 가진 곳이었지만 무언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언제나보다 작아진 듯 보였다. 몸의 테두리가 조금씩 지워지는 사람처럼. 탁자 위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마치 제 운명을 깨달은 것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봉투는 이미 오래전에 무언가를 말하려다 당사자들의 용기가 모이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 결국 오늘에 이른 듯한 모습이었다. 그 봉투는 30년이란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한 시대의 풍경이 담긴 듯한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지지 못한 편지들, 또 작은 통장 하나. 봉투 속에서 나온 사진들은 세기발의 은은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사진을 들어 빛에 비추자 누군가의 웃음과 눈빛이 희미한 먼지 속에서 다시 태어난 듯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본 적 없는 어린 소녀 한 명. 아들이 사진을 내려다보는 동안 어머니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물속에서 막 올라온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아이, 네 누나란다. 그 말은 아들의 세계에 조용히 금을 그었다. 금은 곧이어 오랜 시간 묵혀온 비밀을 흘려내기 시작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였고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과거를 되짚는 동안 오히려 더 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전하듯 담담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남기고 간 딸도 있었다. 12살, 바람에도 흔들릴 나이, 웃음이 금세 울음으로 바뀌던 나이.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소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된 어머니 역시 그 마음을 풀어주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둘은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려움과 미숙함 속에서 서로를 품어주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며 둘 사이엔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움푹 패인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골짜기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얼굴로.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서로의 마음은 늘 어긋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녀는 짐이 되기 싫다는 짧은 문장을 남기고 사라졌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그 문장은 30년 동안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변했다. 자책과 상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아버지의 죽음은 늘 사고라 불렸다. 그러나 진실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모두에게 사고라고 알려진 그 비극은 사실 그의 선택이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겼다. 두 아이에게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말.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고 그녀의 남은 삶을 조용히 잠식해갔다. 아들은 숨을 삼켰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진실이 손끝에서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고백이 끝난 뒤 어머니는 가장 담담한 목소리로 가장 무거운 사실을 말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 병원에서 건넨 차가운 진단명. 그 말들은 돌처럼 단단해 보였으나 실은 어머니의 몸처럼 언제라도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소망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건넸다. 서윤이를 찾아다오. 통장에 모아둔 돈과 아버지의 보험금은 그 아이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이라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다. 모든 시간의 잔해를 한데 모아 아들에게 건넸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지고 있던 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잔해 속 일기장은 12살 소녀의 두려움과 희망이 그대로 눌러 적힌 작은 세계였다. 글씨는 삐뚤었고 어린 마음은 글 사이마다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어머니를 막연히 무서워했던 날, 아버지를 웃게 하고 싶었던 날, 태어난 동생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표현할 틈을 얻지 못했던 날들. 소녀는 두려웠다. 소외되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마음속 깊이 어딘가가 서서히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그날 밤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그 일기는 누군가의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로움에 대한 가장 깊은 기록이었다. 아들은 회사를 뒤로하고 기록을 뒤지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묵은 서류를 끌어올리며 과거의 그림자를 하나씩 더듬어갔다. 사립탐정의 기록, 교회의 낡은 문서들, 입양 기록의 흔적들, 그리고 소녀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어른들까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서유는 늘 조용했고 늘 눈은 깊었고 늘 마음 한가운데 바람이 지나가는 아이였다. 마침내 대구라는 지명이 한 조각 실마리처럼 떠올랐다. 대구의 작은 식당들 사이를 며칠씩 헤매며 아들은 거의 모든 골목을 걸었다. 대구의 오래된 골목, 비좁은 가게들이 늘어선 길끝에서 작은 간판 하나가 햇빛에 아득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이네 집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아들의 걸음은 저절로 느려졌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발목을 붙잡은 듯 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잔잔한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을 닮은 중년의 여자를 보았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가 그 미소를 금세 지워버렸다. 그녀는 놀랐고 두려웠고 오랫동안 쌓아온 벽을 허물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은 그 순간 이해받지 못해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는 법이다. 서유는 그동안의 고통을 숨김없이 말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지난한 삶을 아들에게 쏟아냈다. 그녀의 삶은 누구의 보호도 없이 커진 상처들로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굳세고 단단했다. 아들은 말 대신 어머니의 편지를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남겨두고 돌아섰다. 서유는 혼자 식당에 앉아 오래 울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며. 어머니는 이제 거의 숨결만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숨소리는 가늘고 천천히 끊어졌다 이어지곤 했다. 아들은 침대 곁에서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건넸다.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시간이 30년을 돌아 그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모습. 서윤이었다. 마치 도착하기까지의 오랜 시간을 몸에 그대로 묻히고 온 사람처럼 그녀는 잠시 문가에서 멈춰섰다. 서윤은 어머니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둔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손만 떨었다. 어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후회는 이미 흘러 넘쳤다. 마음은 어느새 오래된 먼지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 모든 허물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어린날의 자신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세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렵던 말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어머니는 두 아이가 다시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며 아주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잔잔한 호흡 속에서 어둠을 향해 조용히 떠나갔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아이와 함께하게 된 지금 아마 그녀가 평생 바랐던 단 하나의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은 채였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준호는 가끔씩 대구를 찾는다. 어머니의 생일이던 날, 비가 오던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 한편이 허전한 날, 그는 자연스레 그 골목을 향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작은 식당의 문을 열면 따뜻한 국물 냄새와 온기 어린 조명이 그를 반긴다. 서유는 그를 보며 조용히 웃는다. 마치 늦은 계절에 되살아난 옅은 봄빛 같은 미소로.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어투로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는다.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의 삶에 천천히 번져 들어가는 조용한 이해가 있다. 준호는 때로 식당 한쪽 자리에 앉아 김이 피어오르는 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누나의 존재도 통장의 금액도 오래된 사진도 아니었다. 그 선물은 이렇게 다시 서로를 마주할 용기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삶은 때로 이렇게 뒤늦게 완성되는구나.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아주 천천히 자리를 찾는 중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조용히 이어져 있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리담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또 다른 삶의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